전 시간에 저희는 서브 플롯을 5개를 만들었어요. 컬럼에 5개의 서브 플롯을 만들었고요. 그럼 여기 AX, axis라고 하는 이 변수가 배열이 됩니다. 서브 플롯 5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 되고요.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0번부터 4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다가 서브 플롯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엑시스 0번, 엑시스 1번, 2번, 3번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인덱스가 필요한 거예요. 반복문에서 인덱스가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필요했었죠. 즉 컬럼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변수 이름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 컬럼 이름에서 변수 이름들을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weight라고 하는 변수, length라고 하는 변수, diagonal이라고 하는 변수, 뭐 height라고 하는 변수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들을 해당 위치에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죠. 그렇게 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탐색을 해보려고 하냐면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숫자형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렸던 적이 이런 거 그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무게를 y축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의 길이, length를 x축에다 놓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length와 weight에 해당하는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물고기가 아마 100 몇 마리가 있었을 거예요. 100 몇 마리가 있었을 텐데 그런 각각의 물고기들에 대해서 length가 얼마일 때 weight가 얼마냐라고 하는 점들을 다 찍어보게 되면 어떤 경향성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뭐 상식적으로 길이가 긴 물고기가 무게도 많이 나갈 것 같고 길이가 작은 물고기는 무게도 적게 나갈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그런 상관관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관관계가 모두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무게와 길이, 무게와 다이어고널, 무게와 하이트, 그 다음 무게와 위드스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랭스와 웨이트는 아까 했으니까 랭스와 다이어고널, 랭스와 하이트, 랭스와 위드스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고널과 웨이트 앞에서 했고 다이어고널과 랭스 앞에서 했고 다이어고널과 하이트, 다이어고널과 위드스 이런 식으로 그 상관관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있었어요. 함수가. 기억나세요? 변수들을 2개씩 짝을 지어준다. 짝이라고 하는 게 페어. C번 라이브러리에는 페어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어 플롯. 변수 2개씩 짝지어서 페어라는 말이 짝짓다라는 뜻이잖아요. 2개씩 묶어주다. 2개씩 묶어서 플러스를 그려준다 라고 하는 페어 플롯이 있었죠. 여기에 데이터만 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숫자형 타입들만 알아서 딱 보여줘요. 얘는 그래프를 25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25개의 서브 플롯이 나왔어요. 행이 몇 개냐면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행 5개죠. 컬럼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그래서 행과 열이 5 곱하기 5인 그래프가 된 거예요. 그죠? weight와 weight에서는 무엇을 그렸어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그렸던 히스토그램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weight와 length 여기가 weight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y축이 weight인 거예요. 그 다음에 x축은 여기 x축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랭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웨이트와 랭스의 그래프예요. 웨이트와 랭스의 그래프를 보시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무게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무게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실 수가 있으신데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이런 선 위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래쪽으로 조금 있는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향성이 좀 나타나고 있죠. 아래쪽은 조금 적고 위쪽이 좀 더 많은 걸로 보면 많은 그 무게가 길이가 커질수록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길이가 길어도 조금 무게가 이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죠? 얘네들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무게가 조금 덜 나가는, 같은 길이에서도 무게가 조금 덜 나가는 물고기들도 있겠다. 같은 크기여도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물고기인지 조금 어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는 아마 여기가 랭스였었고 여기가 다이어고널이었을 거고요. 여기가 하이트, 여기가 위드스였을 거예요. 위드스. 네.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 길이가 길어지거나 대각선 길이가 길어지거나 높이가 길어지거나 너비가 길어지면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위드스랑 뭐 다이어고널이랑 랭스는 경향이 좀 뚜렷한 편인 것 같고 하이트도 대략적으로는 증가하는데 같이 증가를 하고 있죠. 같이 증가를 하는데 여기는 보시면 세 갈래로 좀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하이트하고 물고기의 높이하고 무게가 가장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녀석은 하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가장 큰 거는 물론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개의 변수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강하냐 작냐라고 하는 상관계수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데 통계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 상관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고요.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정비례 관계가 큰 거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비례 관계가 큰 거예요.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그래프만 상관계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상관계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고요. 지금 이거는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랭스죠. 랭스고 여기는 아마 다이어고널이었을 거예요. 다이어고널. 실제로 생각해보면 물고기 이렇게 있으면은요. 물고기 있으면 길이가 길어지면 당연히 다이어고널도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점들이 정말 하나의 직선에 근접하게 이렇게 있어요. 근접하게. 그래서 얘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에요. 여기는. 얘는 1보다는 좀 작을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요런 녀석들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대부분은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 직선에서 좀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 좀 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직선에서 떨어져 있는 녀석들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상관계수가 제일 작을 거란 얘기고요. 얘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장 가까울 거예요.
네, 뭐 그런 경향들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녀석들은 히스토그램입니다. 왜 그러냐면 변수가 x축 변수, y축 변수가 같은 변수이기 때문에 같은 변수에 대해서 점을 찍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없고, 그래서 거기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줍니다. 그게 무슨 플롯? 서로 짝을 지어서, 변수 두 개를 짝을 지어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해서 페어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어 플롯. 그리고 페어 플롯을 그리실 때에는요, C번 라이브러리가 편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룹별로 묶어주는 그룹 바이 연산이 가능하다. 아규먼트만 지정해서 그룹 바이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그룹 바이 연산에 사용하는 게 예를 들면 휴라든가 휴 등등 뭐 마커스, 그러니까 변수별로 색깔을 바꿔서 변수별로 마커의 모양을 바꿔서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변수별로 특성별로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변수를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는 거는 어종이에요. 어종.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25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산점도 그래프들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산점도 그래프들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 색깔의 의미는 어종입니다. 파란색은 브림, 그다음에 주황색은 로아크, 초록색은 화이트 피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5개의 어종, 아니 꽤 많았군요. 네. 여러 개의 어종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히스토그램 대신에 덴서티 플롯이라고 하는 게 그려지고요. 히스토그램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어종별로 막대 대신에 그 막대들의 꼭대기를 이어주는 선, 곡선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단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서 그렸단 얘기예요. 그게 덴서티 플롯이에요. 덴서티 플롯인데 어종별로 덴서티 플롯을 따로 그린 겁니다. 따로 그렸고 어떤 특징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빨간색은 여기 몰려 있구나, 빨간색은 여기 몰려 있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렇게 퍼져 있구나, 보라색은 이렇게 멀리 퍼져 있구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시고, 이런 그래프에서는 파란색과 빨간색은 분류가 되게 쉽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라색도 분류하기 쉽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그 탐색 과정이었었고요. 더 많은 탐색들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더 많은 탐색들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일단은 이런 정도로 하고요. 이런 정도로 하고 문제를 정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게 어떤 예측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컴퓨터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훈련된 결과를 가지고서 무엇을 예측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를 정의를 할 건데 어종을 분류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와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측정 변수들을 보고서 무게, 길이,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두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 물고기가 어떤 어종인지를 알아맞추고 싶은데 지금 어종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어종이 너무 많아요. 물론 얘네들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건지 개념을 잡기 위해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제를 2개 어종만
두 개의 어종만 분류하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좀 줄일 거예요. 데이터셋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게 몇 개, 셋, 7개죠. 7개 어종을 분류하는 문제로 하지 않고 뭐 브림, 뭐 스멜트 뭐 이런 식으로 딱 2개만 선택을 해서 그 부분 집합 안에서 어떤 물고기가 브림이라고 하는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가 스멜트라고 하는 문제인지 2개의 어종만 분류하는 문제로 저희가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좀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과정에 익숙해지시면 그때 전체 어종을 분류하는 그런 문제로도 저희가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를 우리는 2개의 어종을 선택을 할 거예요. 브림이라고 하는 어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사전 찾아보니까 도미라고 하더라고요. 도미. 네. 그 다음에 브림과 스멜트, 빙어라고 합니다. 빙어. 도미와 빙어 어종만 선택을 할게요. 자, 이거는 이진 분류. 영어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 문제입니다. 이진 분류 문제. 그러니까 2개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로 나눠준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말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류한다. 분류하는데 몇 개로? 2개만 분류하겠다. 그래서 2개로 분류한다. 이진 분류 문제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임포트 부분 보시면 여기에 classifier라고 들어가 있죠. 끝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류를 해주는 클래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류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분류를 해주는 classifier. 분류를 해주는 기계. 그래서 분류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K-Neighbors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K-네이버라고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클래시파이어, 분류를 해주는 클래스다. 그런 클래스였던 겁니다. 클래스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도미와 빙어를 분류를 하는 이진 분류 문제로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줄일 거예요. 더 줄일 건데 어떻게 줄일 거냐면 물고기의 무게죠. 그 다음에 물고기의 길이. 2개 변수만 고려를 할 거예요. 독립변수가 특성이 2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의 이름은 모르겠고 그 물고기의 무게를 저울에 올려놔서 물고기의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줄자 가지고서 물고기의 랭스, 길이 딱 재서 2개의 숫자만 있으면 그 물고기가 도미인지 빙어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분류해낼 수 있을까? 2개의 숫자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Y를 어종이라고 한다면 얘가 weight와 length의 어떤 함수로 결정이 될 수 있겠느냐. 무게와 length를 알면 어종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를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을 종속변수,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성들을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좀 간단해지겠죠. 문제가 컬럼 2개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것도 2개밖에 없어요.
됐죠? 자, 요런 문제로 일단은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겠다. 예요. 간단하게 하겠다고요. 실제로 좀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판다스, 그다음에 옵션, 판다스 점 옵션즈, 네. 옵션즈가 맞. 옵션즈 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점 맥스 로우즈. 여기를 10개만 볼까요? 8개만 볼까요? 8개. 자, 이거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나 혹은 뭐 시리즈 같은 것들을 그 콘솔에 출력할 때 최대 행의 개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중간에 점점점하고 줄여버렸잖아요. 그죠? 중간에 점점점하고 줄여버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럼 몇 개까지는 로우를 전체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몇 개 이상이 되면 그 잘라버릴 거냐, 그거를 지정하는 게 판다스 옵션의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서 최대 로우의 개수예요. 요거를 하게 되면, 요거 바꿔주게 되면은요, 그동안 그 위쪽에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출력할 때를 보면은요, 데이터 프레임들 출력할 때 보면 요렇게 출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니까 5개밖에 출력 안 하죠. 전체를 다 출력할 때 어떤 경우에는 뭐 10개밖에 출력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0개가 출력이 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설정하고 나면 PC 출력해 보시면은요, 0, 1, 2, 3, 그 다음에 아래쪽에 4개,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 이렇게 8개밖에 안 보여줘요. 이렇게. 네. 그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출력하는 개수 조금 줄이려고 요거 해준 거고요. 자, 우선 우리는 모든 어종을 다 선택할 게 아니죠. 모든 어종을 다 선택할 게 아니라 브림 하고요, 스멜트,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거 2개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미와 빙어라고 하는 어종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컬럼? 웨이트와 랭스만 선택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한꺼번에 해볼까요? 한꺼번에 차근차근 해보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브림과 도미와 스멜트, 를 선택하실 때 이거는 뭐죠?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선택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선택하고 이게 아니면 선택하지 않고 얘네들 선택하고, 그죠? 조건에 맞는 행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피쉬 불리언 인덱싱 사용하시면 되죠. 불리언 인덱스. 조건이 뭐예요? 피쉬의 무슨 컬럼? 스피시스 컬럼의 값이 뭐랑 같으면? 그림이랑 같으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AND예요, OR예요? AND를 써야 될까요? OR를 써야 될까요? AND? 이렇게? fish, 그 다음에 species. 왜 빨리빨리 안 나오지? 나오네. fish의 species, smelt. 자, 이게 AND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문자열이 불임이랑 같고, 그리고 동시에 문자열이
스멜트랑 같을 수 있을까요? 두 개의 문자열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떤 문자열이 브림이면 스멜트는 될 수가 없고 어떤 문자열이 스멜트면 브림은 될 수가 없잖아요. 또는이죠. 또는. 돔이이거나 빙어를 선택하겠다. 이죠. 그러면 몇 개로 줄어들었을까요? 49개로 줄어들어요. 원래는 159개였는데 전체 물고기는 159마리의 물고기들을 조사한 데이터였는데 브림과 스멜트만 선택을 했더니 49개가 나오는 거예요. 49개. 되셨습니까? 이게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 여기까지가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 함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마 이 함수는 알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똑같은 거를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피쉬에서 네. 피쉬의 무슨 컬럼? 스피시스 컬럼. 점 is in 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컬럼에 있는 값들이 뒤쪽에 있는 거 안에 in이 아니란 안쪽이란 뜻이잖아요. 뭐뭐뭐 안에 is 있다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만 넘겨주시면 되냐면 리스트만 넘겨주시면 돼요. 브림, 스멜트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물고기 어종이 브림과 또는 스멜트 인 안에 is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위쪽에 있는 5어를 사용하는 게 in이라고 한 is 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어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49개의 로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is in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 이름 써버리면 되죠. 컬럼 이름 써가지고 웨이트랑 랭스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부분 집합을 찾은 거니까. 그렇죠? 네. 복사를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뒤에다가 다시 얘네들을 주는 컬럼 이름들을 주는 거예요. 웨이트 그다음에 랭스 이렇게 주는 거죠. 뒤쪽에 있는 대괄호는 대괄호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죠. 앞쪽에 있는 대괄호는 행을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대괄호는 열을 선택하겠다. 예. 컬럼을 선택하겠다. 컬럼이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컬럼을 웨이트와 랭스 두 개의 컬럼을 선택하겠다. 인 거죠.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해되십니까? 브림과 스멜트의 무엇과 무엇? 웨이트와 랭스만 웨이트 그리고 랭스 특성들만 변수들만 선택. 제가 몇 가지 용어들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특성, 변수, 컬럼 이거 전부 같은 용어입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거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변수 width라고 하는 변수 length라고 하는 변수 특성 물고기의 무게라고 하는 특성 물고기의 weight라고 하는 특성 그래서 제가
특성이라고 하는 용어하고요. 특성, 변수, 컬럼 이렇게 막 섞어서 쓸 거예요, 용어를. 근데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성, 변수, 컬럼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되시죠? 이 코드 이해되세요? 이 코드 이해되십니까? 근데 괄호 너무 많아서 좀 되게 보기 좀 힘들죠. 요거를 그럼 또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이 판다스가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PC에서 행과 로, 행과 열, 로우와 컬럼을 선택할 때 로케이션하고 혹은 I 로케이션 쓸 수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I 로케이션 혹은 로케이션 사용할 수 있죠. I 로케이션은 0, 1, 2, 3, 4 숫자로만 사용하는 거고 로케이션은 레이블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레이블이면 X축 행의 레이블과 그 다음에 컬럼의 레이블을 두 개를 따로따로 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는 컬럼의 레이블, 로우의 레이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컬럼의 레이블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아까 했었던 거잖아요. 0번. 그 다음에 여기를 0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웨이트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웨이트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웨이트만. 그죠? 뭐 웨이트부터 랭스까지 하겠다. 그러면 웨이트 랭스 앞에서 몇 개? 앞에서 6개. 로케이션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왼쪽은 행을 선택하는 기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컬럼을 선택하는 기준.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때는 콜론을 써주시면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하시면 콜론을 선택하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선택할 때도 있지만 컬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띄엄띄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띄엄띄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리스트로 넘기시면 돼요. 이거는 위드스 다음에 바로 랭스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를 배열로 넘기셔도 돼요. 왜 그다음에 랭스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을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죠? 그럼 앞쪽에 행을 선택하는 이 기준을요. 왼쪽에 행을 선택하는 기준을 여기를 뭘로 줘버리죠? 여기를 불리언 인덱싱으로 주는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의 행을 선택하는 기준이잖아요. 피쉬의 스피시스 컬럼의 값이 is in 안에 들어있으면 무엇 안에 들어있으면 스멜트와 브림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브림과 스멜트 안에 있으면 이게 한꺼번에 한 거예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써서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컬럼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괄호 하나 써놓고 로케이션 하고서 대괄호 하나 써놓고 쉼표 왼쪽에 행을 선택하는 기준 그 다음에 쉼표 오른쪽에 컬럼을 선택하는 기준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로케이션 그리고 로우 선택 기준 그다음에 컬럼 선택 기준 지금 그렇게 쓴 거잖아. 로케이션 행을 선택하는 조건 그 다음에 컬럼
우리가 선택할 컬럼의 이름들 이렇게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어종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끝에다가 스피시즈 이렇게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weight, length, species가 뒤쪽으로 나오죠. 뒤쪽으로. 그러니까 컬럼의 순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출력되는 컬럼의 순서를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는 아마 스피시스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먼저 나왔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스피시스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시죠? 자, 얘를 d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df. 이게 우리가 분석할, 우리가 머신러닝에 사용할 부분 집합입니다. 이 결과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도미와 브림이죠. 도미와 스멜트, 빙어라고 했죠. 빙어의 무게와 랭스만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줄여 놓으면 문제가 이제 간단해지는 거죠. 간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무게와 어떤 길이이면 어떤 품종일까? 어떤 어종일까? 어떤 무게와 어떤 길이이면 어떤 어종일까? 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가 간단한 이지인 분류 문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문제를 간단하게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시각화까지만 하고 저희 점심시간 가질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 무엇인지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시각화를 해볼 거냐면 무게를 Y축으로 하고요. length를 X축으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죠. 물결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Y축, 그 다음에 오른쪽이 X축. 이거에 선점도를 그려주는데, 이렇게 선점도를 그리는데 색깔을 어종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C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캐터 플롯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X는 랭스죠. 랭스. 어딘가에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네. 랭스. Y는 위쪽에 오타 있었나요? 랭스. 아, 여기 오타가 있었구나. Y는 무엇을 죄송합니다. 이거 컬럼 이름이니까 문자로 줘야죠. 컬럼 이름이니까 문자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Y 왜 이렇게 주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 주시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fish가 아니라 뭐다? fish가 아니라 df. 부분 집합에서만 할 거니까. 색깔은 hue. 그죠? hue는 무엇에 따라서? species에 따라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species 있잖아요. weight, length, species.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show 하시면 됩니다. 분류하기 되게 쉬운 어종이네요. 그죠? 그래프 딱 그려보니까 되게 쉬운 문제일 것 같죠?
그죠? 딱 이렇게 나눠주면 길이가 긴 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도미, 길이 작은 거, 무게 적게 나가는 거는 스멜트. 요거는 우리가 어떤 물고기가 뭐 수산시장 가가지고 물고기 길이 재고 그 다음에 무게 재면 그게 브림이나 스멜트 둘 중에 하나이기만 하다면 분류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49개의 그 데이터는 도미와 빙어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